선을 재료로 해서 덩어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넙스 제너레이터들 중에서 이제 익스트루드라고 하는 아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익스트루드는 말 그대로 이제 뽑아내는 그런 방식인데 단면이 정해져 있고 그냥 한 축 방향으로 저희가 값을 설정을 하면 그 높이 값이 이제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되면서 이렇게 덩어리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익스트루드를 이렇게 걷어 보면은 재료로 쓸 수 있는 것들은 가급적이면 이렇게 어, 측면에서 봤을 때 높이의 변화가 없는 이런 2차원적인 이런 스플라인들을 보통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런 텍스트 같은 것들도 가장 많이 활용하게 되는 그런 선 재료들이고, 여러분들이 디자인한 어떤 스플라인 형태가 있다면 그런 것들도 이제 익스트루드를 통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높이 표현을 하면서 입체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고, 옵션이 이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냥 무브먼트라고 해서 이제 X축, Y축, Z축에 해당하는 그런 해당 높이값만 설정을 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깊이가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아이고요. 음, 지금처럼 한 번에 하나씩만 차일드 시켜서 적용할 수도 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만약 이렇게 그룹으로 여러 가지 재료들을 이렇게 위치를 해 놓더라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익스트루드에 있는 이런 하이어라키컬이라고 하는 이제 계층 구조를 인식하겠다라는 체크를 해 주시게 되면 뭐 이런 여러 가지 스플라인들 그룹들도 한 번에 익스트루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체크가 풀려 있다면은 적용이 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만 유의하시면 어렵지 않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고, 캡스라는 쪽에서 보시면은 이제 필렛 캡이라고 해서 이런 뚜껑을 닫아주게 되죠. 뚜껑을 닫아주게 되는데 필렛 요소를 넣어서 이런 모서리들을 다듬어 주겠다. 라는 옵션을 또 사용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일정 필렛 값들을 이렇게 적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느낌으로 테두리도 뭐 이런 식으로 다듬어 주실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마이그레이트라고 해서 이제 이게 이전 버전에서 익스트루드를 이제 취급하던 옵션들하고 최신 23 버전에서 익스트루드를 구성하는 그런 속성 값들하고 구성이 좀 달라졌어요. 단어가 조금 표현이 달라졌고, 하지만 훨씬 더 심플하고 사용하기 편한 방식으로 개선이 되었는데, 이제 이전 버전에서 익스트루드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이제 새 창에서 열었을 때 새 버전에서는 일단은 이전 버전 방식으로 이렇게 옵션을 보여주고요. 이 마이그레이트라고 해서 이제 최신 버전 방식으로 바꿔줄까? 라는 이제 선택지를 주죠. 그래서 마이그레이트를 눌러주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23 버전, 새로운 버전의 방식으로 옵션들을 이렇게 취급할 수 있게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익스트루드에 대한 좀 세세한 옵션은 조금 이따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우선 어떤 느낌의 오브젝트들을 접근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레퍼런스 이미지를 보면서 좀 미리 느낌을 둘러보고 그것에 해당하는 예제를 몇 가지 또 같이 만들어 보면서 익스트루드를 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저희 노션 페이지에 가보시면 이제 모델링의 넙스 카테고리에 있는 제네레이터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익스트루드, 저희 지금 익스트루드의 그 하단에 보시면 이제 레퍼런스 이미지 볼 수 있는 또 링크를 첨부를 해 두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면이 이렇게 평면화되어 있는 단면을 높이만 단순하게 들어 올려서 만드는 것들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저런 글자, 텍스트 요소들, 그 텍스트 요소들을 입체화시키는데 가장 많은 쓰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프로파일 개념으로 이렇게 단면이 이런 식으로 고정되어 있는 이런 요소들은 단면을 먼저 작업하고 스플라인으로 익스트루드로 간단하게 뽑아내면은 뭐 이런 단면이 고정되어 있는 구조물들은 아주 간단하게 익스트루드를 통해서 또 만들어 볼 수가 있겠고, 뭐 조금은 좀, 뭐 이런 식의 좀, 이런 접근도, 어,
큐브를 정직하게 만들어 놓고 이런 스플라인을 작업해서 디포머를 통해서 뭐 작업을 하는 접근 방식도 있겠지만 아예 그냥 측면 자체의 단면을 스플라인으로 두께를 만들어서 그냥 익스트루드로 뽑아내는 그런 접근 방식도 네,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페이퍼 아트 같은 느낌의 이런 레이어드된 느낌도 저런 각각 요소들을 저희가 벡터로 라인으로 디자인을 해 놓으면 이제 익스트루드로 뽑아서 저런 식으로 뎁스로 이제 레이어드된 뎁스 표현을 한다면 뭐 이런 뭐 비주얼 컨셉의 작업물들도 그냥 익스트루드만으로도 충분히 제 작업을 할 수가 있겠고 뭐 이런 등고선 느낌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익스트루드를 통해서 많이 접근을 하게 되는 그런 방식이고, 뭐,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가구 디자인이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도 저희가 입체를 기반으로 해서 뭐 저런 등고선 형태의 스플라인만 얻어낼 수 있다면 저런 식의 디자인들도 노가다성의 작업을 하지 않고서도 뭐 충분히 저희가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링 대상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래서 저희가 레퍼런스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느낌의 오브젝트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바로 이제 익스트루드를 생각하셔서 이제 바로 익스트루드를 통해서 작업을 진행을 해 보는 걸 추천을 하고요. 다시 10호D로 돌아와서 좀 자세한 옵션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대단한 옵션들은 아니고 첫 번째로는 오브젝트 탭에서 이제 무브먼트, 깊이 값을 먼저 세팅을 하는 그런 옵션이 있겠죠. 그래서 이전 버전에서는 그냥 바로 무브먼트에서 x, y, z 값을 이렇게 나눠서 세팅하는 칸이 존재를 했다면 23 버전에서의 익스트루드는 일단은 디렉션을 이제 X, Y, Z 축으로도 세팅을 할 수도 있지만 일단 오토 옵션으로 걸려 있고 옵셋 값으로만 이렇게 값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을 아마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그거에 맞는 옵셋 값을 적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었고요. 이 플라워를 익스트루드 R23 버전에 이렇게 차일드를 시켜 보면은 저희가 이 플라워를 위치를 좀 옮겨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은 디렉션을 딱히 어떻게 뭐 정해주지 않더라도 이제 자동으로 옵스 값을 코디가 알아서 인식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깊이를 만들어주는 그런 편리한 방식으로 이제 바뀌었고 서브 디비전 같은 경우는 이제 높이 값을 이렇게 쭉 뽑아내는 그런 높이 옆면에서의 면 분할을 몇 개로 이제 쪼개줄 것인가 그리고 이제 노멀 같은 경우는 이제 노멀의 방향성, 면의 방향성을 이제 뒤집어주는 그런 옵션이고, 하이라키컬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층 구조, 이 스플라인을 그냥 단독 스플라인이 아닌 여러 개로 이루어진 그룹 스플라인을 적용하고 싶을 때에는 이 하이라키컬을 체크를 해주시면 그런 복수의 여러 개의 스플라인 소스도 한 번에 익스트루드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룩의 어떤 오브제를 디자인 하실 때에도 각각 개별적인 스플라인들을 다 따로 작업을 하시고 그룹으로 묶어서 하이라키컬 옵션을 켜주시게 되면 한 번에 뽑아져 나올 수 있는 뭐 그런 개념의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 쓸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캡스라는 옵션인데 이 캡스는 일단은 이 체크를 다 꺼주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옆면만 생성을 하는 이런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스타트 캡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앞쪽 면의 뚜껑을 막아주는 것. 그리고 엔드 캡 같은 경우는 뒤쪽 면의 뚜껑을 막아주는 것. 그리고 나서 이제 베벨 컨트롤 같은 경우는 이제 세퍼레이트 베벨을 하게 되면 앞면 뒷면을 이제 개별 값으로 컨트롤 하게 되겠지만 뭐 기본적으로는 앞뒷면 같은 느낌으로 디자인을 할 경우가 더 많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both bevels라고 되어 있는 조건을 통해서 앞뒷면을 이제 동일한 느낌으로 이제 베벨을 깎아주는 그런 옵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벨 쉐입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라운드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커브라고 해서 여기 그래프
그래프가 변화하는 그런 모양을 참고로 레퍼런스를 해서 이렇게 딱 그래프를 따라가는 거죠. 옆면이 이제 깎이는 부분을 그래서 그래프를 조절을 해주게 되면 그 그래프의 모양대로 옆면이 이렇게 변화하는 걸 보실 수가 있겠고, 뭐 스텝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단계를 나눠서 이렇게 계단 형식으로도 깎을 수가 있겠고요. 이제 여러 가지 느낌으로도 이제 커스텀을 할 수도 있는데, 좋은 거는 이제 여기 보시면 로드 프리셋이라고 해서 클릭을 해보시면 C4D 안에서 다양한 느낌의 베벨 프리셋을 이렇게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느낌의 베벨을 선택을 하시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손을 봐서 커스텀을 하시게 되면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원하는 베벨 느낌을 편하게 그렇게 접근할 수도 있는 아주 편한 프리셋을 또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정도의 옵션 설명이 되면 익스트루드는 뭐 크게 불편함이 없이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베벨 아웃사이드 같은 경우는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이제 스플라인을 기준으로 베벨이 생겨나는 영역이 스플라인 바깥으로 확장이 되면서 이렇게 베벨이 생성이 되고, 아웃사이드를 체크를 꺼주시게 되면은 이제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베벨이 생기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베벨 아웃사이드 옵션이 이제 예전 버전과 비교를 해보면 이제 용어 자체가 이제 많이 심플해졌어요. 예전에는 이제 hull inward, 뭐 그리고 constraint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다 걸어줘야만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지금처럼 아웃사이드에 생길 거냐, 인사이드에 생길 거냐 이런 것들이 직관적인 용어가 아니었었는데 이제 R23으로 오면서 이런 것들도 이제 베벨 아웃사이드라고 좀 더 쉬운 용어로 저희에게 이제 안내를 해주고 있고,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훨씬 더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표현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옵션에 관련해서는 뭐 크게 더 설명해 드릴 게 없을 것 같네요. 이제 셀렉션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이제 숨어있던 그런 셀렉션, 히든 셀렉션 태그라고 해서 이제 나중에 뭔가 이제 뭐 재질 같은 것들을 적용할 때라든지 이럴 때 이런 히든 셀렉션 태그를 참조해서 원하는 부분에 원하는 뭐 텍스처를 반영한다든지 그런 적용들을 했었는데, 그 숨어있던 태그들이 이제 셀렉션 탭으로 해서 이제 노출이 되었다는 점, 이런 것들도 이제 새 버전에서는 좀 개선된 부분이고요. 요거는 텍스처 쪽 파트를 설명하는 영상에서 이런 히든 셀렉션 태그 활용하는 방법도 설명을 좀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레퍼런스들 중에 좀 재밌을 만한 것들 한번 만들어 볼게요. 뭐 텍스트 같은 경우는 뭐 바로 텍스트를 타이핑 하셔서 원하는 폰트를 적용하시고 익스트루드를 적용하면 되는 부분들이고, 나머지 단순한 이런 1차원적인 스플라인들도 그냥 스플라인이 디자인만 된다면 익스트루드를 바로 적용만 하면 되는 부분들이니까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이런 좀 유니크한 가구 디자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을지 그거를 한번, 정확하게 이런 모양은 아니더라도 조금 저런 유기적인 형태의 베이스 메쉬를 만들어 보고 거기서 등고선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얻어내고 그걸 익스트루드로 어떻게 반영할지 그런 예제를 한번 간단하게만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창을 열고요. 일단은 9에서부터 출발을 해 보겠습니다. 9에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저희는 일단은 이런 기본 9의 구조가 아닌 이런 식으로 사각면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9의 기본형을 선택을 했고요. 세그먼트를 조금은 높여 보겠습니다. 그래서 에디터블을 하고요. 점선면 편집을 해서 소프트 셀렉션 같은 것들로 좀 부드러운 변화를 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간단하게 스컬트 브러쉬를 가지고, 스컬팅이라는 건 이제 마우스로 그림 그리듯이 모델링 하는 방식인데 시네마포드에서도 어느 정도는 이제 스컬트 기능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모델링을 할 때 큰 볼륨 작업을 할 때 사용을 하셔도 좋고요. 이제 본격적인 스컬프트 작업을 할 때에도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그랩이라는 스컬프트 브러쉬를 가지고 그냥 유기적인 형태의 디자인을 그냥 대략적으로 저희가 이런 식으로 마우스로 그림 그리듯이 좀 변형을 해서 아까 레퍼런스에서 보았던 어떤 가구 디자인의 그런 느낌만 한번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그 모양은 아니더라도 좀 구조 자체가 이런 유기적인 쉐입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브러쉬 작업을 해서 좀 재밌는 쉐입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이게 정확히 뭐다 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굴을 바탕으로 해서 좀 비정형적인 이런 유기체 모델링을 간단하게 해봤고 일단 레퍼런스를 보면 저게 등간격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 이 똑같은 간격을 가지고 똑같은 두께를 가지고 있는 등고선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저희가 해야 할 것들은 이제 동일한 간격의 그런 스플라인 요소를 이 덩어리에서 어떻게 얻어내는가 그거에 대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저는 얘를 프론트 뷰로 가서 얘를 오른 클릭하셔서 플레인 컷으로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플레인 컷이라는 것은 이렇게 저희가 기준 단면을 가지고 클릭 드래그를 해서 선을 떼주시면 이 기준선을 요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동일한 평면으로 잘라주는 그런 컷 툴이죠. 그래서 컷 넘버를 이런 식으로 쭉 늘려주시면 밑에 있는 스페이싱, 등간격이 되어 있는 스페이싱에 맞는 그런 공간으로 얘네들을 이렇게 일정하게 이렇게 잘라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른편으로는 칼선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오프셋 값을 좀 이렇게 당겨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개수를 늘려줘서 이런 식으로 등간격을 가지고 있는 칼선을 이런 식으로 넣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얘를 셀렉트 컷이라는 옵션을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은 저희가 이렇게 칼선을 넣어서 자른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엣지 모드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커틀로 잘라낸 그 상태의 엣지들을 바로 이렇게 선택을 한 상태로 유지를 시켜주는 그런 옵션이 있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저희는 얘를 오른 클릭하셔서 엣지, 지금 선택한 엣지들을 스플라인으로 뽑아낸다 라는 명령으로 저희가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스플라인으로 얻어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덩어리를 잠깐 옆으로 보시고 그러면 그 덩어리 볼륨에 맞는 스플라인이 등간격으로 이렇게 골고루 잘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스플라인을 쓰실 때는 이제 클로즈 스플라인이라고 해서 각각의 개별 스플라인들이 세그먼트들이 닫혀 있는 형태로 유지가 되는 그런 옵션을 선택을 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익스트루드에다가 얘만 평 넣어 주시게 되면은 얘가 지금은 두께가 좀 두껍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브젝트에서 두께 값을 이게 칼선을 넣을 때 한 10cm의 간격이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5cm의 간격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등간격의 오브젝트들이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이라키컬 모르니까 하이라키컬 캡스 같은 경우는 베벨을 원하시면은 여기서 0.1 정도의 베벨을 아웃사이드 스페이싱 해주시고 조금 더 높여볼까요? 이런 식으로 베벨 아웃사이드 해주시게 되면은 베벨이 이런 식으로 생기면서 익스텐드 쉐입 체크 풀어주시고요. 여기서 0.5 한 1cm 정도 라운드를 주겠다. 그러면은 테두리도 아주 잘 이런 식으로 다듬어져서 만약에 이제 프리뷰 렌더를 하시더라도 이런
테두리면들에 이제 하이라이트들이 잘 맺히게 되는 구조로 이제 모델링이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뭐 컨셉 자체는 이제 저런 이런 덩어리감을 볼륨을 유지하고 저런 등고선 형태의 등간격 구조를 만드는 그런 과정도 저희가 배웠던 그 범위 안에서 활용을 다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컷 툴을 다룰 때 이제 그런 플레인 컷, 뭐 꼭 플레인 컷이 아니더라도 어떤 컷을 하든지 간에 일단 컷을 하고 저희가 원하는 그런 선택을 이제 엣지를 선택을 해서 컷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선택한 엣지를 다시 스플라인으로 변환을 시키고 그 스플라인을 익스트루드에 적용을 한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런 레퍼런스들도 크게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익스트루드 자체가 워낙 단순하기 때문에 뭐 활용하는 방법이 그렇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 활용을 여러분들이 뭐 충분히 쉽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이어지는 또 다른 제너레이터들 구경을 쭉 해보시고 필요한 부분 필요할 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연습을 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익스트루드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